태국 안다만해의 작은 섬, 꽃 리페. 한때는 동남아의 마지막 낙원이라 불리던 이곳이 지금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깨끗한 바다, 고요한 해변, 웃으며 인사하던 상인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건 불과 1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관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쓰레기를 남기고 가도 돈만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환경연구원 해양생태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윤아라고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저에게는 한 인간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 강한 체험이었기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꽃 리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국 남부 말레이 반도와 안다만 해 사이에 떠있는 작은 섬입니다. 길 하나만 걷다 보면 금세 반대편 바다에 도달할 만큼 작고 아담한 이 섬은 한때 한국인 여행자들 사이에서 숨은 낙원이라 불렸던 장소였습니다. 특히나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분들,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죠. 저도 처음 그 섬에 발을 들였을 때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하늘과 이어지는 듯한 에메랄드빛 바다, 바람에 살랑거리는 야자수,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방갈로 숙소까지 말 그대로 전자기기와 문명을 떠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감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낙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를 위해 해변을 걸으며 주변의 생태 환경을 관찰하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널브러진 수많은 플라스틱 병, 페트병 뚜껑, 비닐봉지, 각종 음식 포장지들, 심지어 파도에 휩쓸려온 담배꽁초와 술병 조각까지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의 무관심이 만든 쓰레기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쓰레기를 줍고 있던 그때 현지인 상인 한 분이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이 섬에서 20년 넘게 기념품 가게를 운영해 오신 분이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전엔 한국 손님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안 오세요. 아쉽죠. 한국 손님들은 쓰레기도 꼭 가져가고 무례한 행동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깨끗한 손님들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저 혼자라도 다시 그 명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깊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섬의 변화가 시작된 구체적인 계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꽃 리페는 조용하고 청결한 관광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 작은 섬에도 한꺼번에 수천 명의 단체 관광객이 몰려들게 되었죠. 갑자기 늘어난 관광객 수에 비해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고 쓰레기 처리 시스템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섬 전체에 단 한 곳의 공공 쓰레기통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줄이면서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는 대부분 그대로 해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고 있었죠. 연구자로서도 또 개인으로서도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희 체류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느 날 섬 내 경찰서를 방문해 현지 조사 허가를 받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려 했는데 가방 속 여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주의했던 탓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제가 방콕에서 환승하던 수완나품 공항의 한 구석에서 누군가 제 가방을 건드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여권은 그때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권 하나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불안과 공포로 다가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상징이자 제가 누구인지 입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현지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꽃 리페와 주변 공항에서는 한국 여권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여권들이 태국 현지 범죄 조직을 통해 위조되어 불법 체류자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분 세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삶의 가치관이 뒤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라는 사실이 범죄자들에게는 가장 탐나는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던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고 이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기에 이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인연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이곳 꽃 리페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날 바닷가에서 만난 한 소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누나는 한국에서 왔죠?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깨끗하게 쓰고 간다고 들었어요.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도난당한 여권 사건은 제게 당혹감을 넘어 더 깊은 세계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보여준 통계 자료에는 지난 1년간 꽃 리페 인근 공항과 항구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권 도난 사건이 무려 73건에 달한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암시장에서 $7,000에 거래되었고 적발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그렇게까지 비싼 값에 팔릴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조가 되면 의심받지 않고 국경을 넘기 쉽죠. 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나 신분 세탁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황금 티켓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은 후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불운이나 불편으로 넘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와도 관련된 문제였으니까요. 현지 조사를 계속하던 중 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크리스 리우, 싱가포르 출신의 환경 탐사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의 관광 개발과 환경 파괴를 주제로 아시아 관광의 그림자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꽃 리페의 급속한 변화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와 저는 곧바로 의기투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조사 중인 해양 생태계 변화 데이터를 제공했고 그는 대신 태국 내 관광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후 섬은 더럽혀졌고 동시에 더 가난해졌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중국 관광객이 더 많은 돈을 쓴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오고 싸게 소비하고 빨리 떠납니다. 문제는 쓰레기는 남고 관계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평균 체류 기간 5일 이상, 1인당 소비액 $700, 그리고 쓰레기 반출률이 6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반면 최근 대규모로 유입된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2박 3일의 짧은 체류, 단체 패키지 중심의 소비 구조, 그리고 환경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버려지는 폐기물들로 지역 사회에 부담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과도 만나게 됩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에서 환경 정책을 공부하다 자원봉사자로 섬에 내려온 대학생 니라였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문제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예전엔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니라와 함께한 해변 청소 첫날, 저희는 단 30분 만에 비닐봉지 78개, 플라스틱병 42개, 담배꽁초 120여 개를 수거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점점 우리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주민 어부 수산 폰다차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제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꽃 리페에서 태어나고 자란 60년 경력의 진짜 섬 사람입니다. 이 섬은 예전엔 조용했어요. 바다엔 쓰레기가 없었고 물고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고기를 잡아도 냄새가 나고 물고기가 비닐을 삼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엔 한국 사람들 보면 반가웠어요. 자기 일처럼 환경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삼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실망과 상실감은 단지 관광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친절이나 규칙 준수는 작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대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문화가 무너졌을 때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손해를 입는지도요. 그렇게 저와 크리스, 이라, 그리고 수삼은 조금씩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연구나 인터뷰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뛰는 현장 활동을 통해 우리는 꽃 잎에 남아있는 진짜 가치를 다시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섬이 더럽혀진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도 하루아침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름이 다시 존경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섬에서의 활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무렵, 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콕 경찰청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여권이 불법 체류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실 신고까지 마친 여권이 어떻게 다시 사용될 수 있었을까요? 상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방콕 시내의 한 고급 마사지 샵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한 여성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1명이 제 여권을 사용했고 위조된 한국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캐나다에서 자라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에 가족이 없어요. 경찰은 위조된 여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이후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있던 대사관 직원조차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도 무력해졌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제 여권이 그녀 손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이름과 얼굴이 타인의 불법 활동에 이용됐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하필 제 여권이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미지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나, 이건 도난 사건이 아니야. 너는 지금 세계가 한국 여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존재가 된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단지 개인적인 피해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한편 해양 복원 프로젝트도 예상 외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해변 청소 활동에 대해 일부 관광객들이 불편을 조장한다. 왜 외국인이 와서 지적하느냐 며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 중국인 관광객이 SNS에 저를 몰래 찍어 올리며 오지랖 한국인이라는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글도 퍼지게 되었죠. 그 게시물이 퍼지자 며칠 뒤 저는 섬 현지 식당에서 식사 중 직접적인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이 제 옆자리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은 다 경찰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니라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경찰이 아니라 과학자예요. 그리고 여긴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섬이에요.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외국 땅에서 현지인이 제 행동을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삼 할아버지와 함께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쌓여있는 버려진 일회용 구명조끼와 부러진 스노클 장비, 페인트가 묻은 발포, 스티로폼 박스들. 그곳은 사실상 불법 관광 장비의 쓰레기 집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바다는 사람처럼 다 기억해요. 누가 함부로 대했는지, 누가 아껴줬는지. 너희 나라 사람들은 바다에게 인사하고 갔어요. 요즘은 그냥 쓰고 버려요. 사람도 물고기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건 사라져버린 신뢰에 대한 애도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 노트를 꺼내 모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기로. 크리스와 함께
저희는 영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주민 인터뷰, 환경 데이터, 여권 도난 사건의 전말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남의 나라에서도 책임질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지 꽃 리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온라인에 올라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댓글 몇 개와 소규모 커뮤니티의 반응뿐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환경 전문 유튜버가 저희 영상을 공유하며 진짜 여행은 지구를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지는 리포스트와 언론 보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꽃 리페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몇몇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꽃 리페 다시 가기 챌린지라는 움직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무 젓가락 대신 텀블러와 친환경 수저를 챙긴 이들이 꽃 리페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여행자는 직접 제작한 조용히, 깨끗이, 함께 스티커를 숙소 곳곳에 붙여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 뒤, 꽃 리페의 주요 해변에서는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 양이 32% 감소했다는 공식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서서히 변화된 분위기를 체감하며 저희와 함께 해변 정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니라는 대학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고 크리스는 다큐의 후속편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재발급받은 여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가방 속에서 그 파란 책자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권은 단지 해외를 나가기 위한 통행증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태도와 철학을 상징하는 문서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 여권을 건넨 직원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유나 씨처럼 여권을 잃어버리고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린 분은 처음이에요. 여권 한 장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죠. 여권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그 나라의 가치를 말해주는 조용한 증명서예요. 출국 전날, 저는 숫삼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요? 마음 쓰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게 기억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도는 섬이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우리가 남기는 건 단지 사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와 예의, 그리고 조심스러운 배려가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꽃 리페의 모래와 바람, 그리고 숫삼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환경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든 좋은 손님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여행, 따뜻한 시민의식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섬꽃 리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무게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유나 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죠. 한국인은 해외에서도 자연을 아끼고 문화를 존중하며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 이미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깝잖아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